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귀하게 올려주신 일주일 동안 올려주신 댓글을 가지고 사주 공부에 필요한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알면 좋은 유익한 정보 댓글을 골라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소통하는 시간,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또 10월 2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귀중하게 올려주신 댓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줄리에 주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식상이 2개밖에 없는데 뭘 택하다고 하는지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 댓글을 택한 이유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주 오행을 개수로 파가면은 오류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 댓글을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가지고 식상이 2개밖에 없는데 뭘 태거하는지 라고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자고요. 바로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인데 식상이 태거해서 남편 복이 없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상담 이야기거든요. 자, 개수로도 물론 병화 정화에서 3개가 있습니다. 3개. 지장간 술토 안에 정화도 있으니까 어디 보면 4개가 있는데, 자, 사주에 들어있는 오행을 개수로 파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 정화하고 이 병화하고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화 몇 개가 있어야 병화하고 똑같아지냐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지금 결론은 이 식상들이 개수는 많지만은 나무가 없어가지고 활활 타지 않아서 그렇게 큰 불이 아니다 결론은 나왔지만은 아무튼 오행을 개수로 파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촛불 몇 개가 모여야 이 산불 난 거 보이시죠? 산불 난 거하고 똑같아지냐는 얘기요. 한 100개 모여야 되나요? 촛불 100개하고 이 산불하고 맞먹나요? 아니죠.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기운이에요. 근데 촛불이 3개 있고 병화가 이런 병화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요 촛불이 3개가 있으니까 얘가 더 세다? 아니란 얘기죠. 이 크기라든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병화라고 해서 나무에 생조가 없어버리면 이게 불이 금방 꺼져버리는 약한 불이 될 수 있고, 정화를 하더라도 나무에 생조가 있으면 병화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상한 변화가 있지만은 일단은 오행을 절대 개수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교 보시죠.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몇 개, 그 다음에 불이 몇 개, 화가 몇 개, 물이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을목이에요. 을목. 작은 화초가 이 큰 나무하고 맞먹냐는 얘기예요. 이 하나하고 맞먹냐는 얘기죠. 아니죠. 이 조그마한 이 화초가 몇 개가 모여야 이 간목하고 똑같아지냐는 얘기예요. 셀 수 없죠. 셀 수 없이 이게 비교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오행을 개수로 파가시면 안 돼요. 개수로. 그래서 요러한 아까 그 댓글 올려주셨는데 그 질문이 식상이 2개밖에 없는데 뭘 태가하냐고 물어봤는데 절대 개수로 파악해서는 안 돼요. 태가할 수도 있고 개수가 하나 갖고도 태가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셋을 가지고도 태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주 형국에 따라 틀리지만은 절대적으로 사주 형국을 갖다가 들어있는 오행을 개수로 파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차이 분명히 아시겠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IJ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자주 올려주신 분이죠. 댓글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토운이 관성 금기운을 생조하여 관성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동시에 신약한 아신 목기운을 제압하여 좋지 않고 지지와 충울하니 더욱 좋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댓글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사주를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팔자인데 간목으로 태어난 여자분이 이 쇠가 관성이에요. 그죠? 신금, 유금이 큰 쇠가 있는데
이 관성이 계수하고 해수라는 큰 물을 생하다 보니까 요거는 작은 쇠예요. 작은 쇠. 이거는 큰 물이고 합쳐져서 이 물을 갖다 생하다 보니까 금생수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관성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남자운이 약하다. 그래서 남자를 못 만나고 있는데 올해 무술년 큰 흙이 와서 이 물을 갖다가 막아주고 토생금 해가지고 이 쇠를 생해주니까 이 관성이 살아나가지고 결혼운이 왔다. 이렇게 설명해냈는데 이 무술이라는 큰 흙이 와서 이 물을 막아주고 쇠를 갖다가 생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나무가 또 이 흙을 갖다 목국도 하면서 힘이 빠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사주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물이 공급되고 있고 약한 사주도 아니고 목국도 하는 것보다 이 물을 갖다가 강한 물을 갖다 막아주기 때문에 막아주고 이 토생금으로 해주는 생을 해주기 때문에 나무하고 부딪힐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을 막아주고 쇠를 무술이라는 큰 흙이 생을 해주는 공이 더 크지 나무를 극한의 힘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술토가 들어와서 진술충이 돼서 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붕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친구충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뻘흙 진흙이죠. 술토는 불을 뿜은 흙이라 상당히 건조한 흙이 믹스가 되면 상당히 뻘흙하고 건조한 흙하고 믹스가 되면 좋은 흙이 되겠죠. 그래서 충이 흉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무의 힘을 무술이 와가지고 목국타다 보면 나무의 힘이 빠지는 흉도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물을 갖다 극하고 쇠를 생하느라고 이 부딪힘이 적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다음 댓글은 정여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식상이 없는 사주는 수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아마 제가 올린 사주 이야기 식상이 수명을 좌우합니다라는 동영상을 보고 올려주셨는데 일단 식상이 없다는 것은 식상을 보고 수명을 가늠할 수 있는데 식상이 진로, 식상이 없다는 것은 소통이 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에 꼭 식상만 보는 게 아니고 사주의 조우, 통관 이런 게 전부 수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우라든가 통관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주 예를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를 보자고요. 이 사주 보면 기토로 태어나신 분이 식상이 안 보이죠. 식상이 쇠기운이 식상인데 쇠가 지장간에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토가 5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름에.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 상당히 많죠. 이게 다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이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이지만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오화를 생하다 보니까 얘도 내 편이 되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해졌어요. 그러면 내 힘을 빼는 해수밖에 없는데 이 해수도 이 많은 열기, 흙이 많고 열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쪼그라들어서 거의 물이 많이 소멸된 상태다 보니까 사주가 조열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많이 먹었으면 배설을 해줘야 시원하게 소화가 되죠. 근데 배설을 못 해주다 보면은 우울체가 걸려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쇠한테 많이 먹었으면 쇠한테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할 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상이 없으면 이렇게 불리함이 있고 이 사주가 또 조우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여름에 태어난 기토가 해수가 아주 귀중한 물인데 이 귀중한 물로 흙에다가 물을 줘야 갈라터지지 않고 옥토가 되는데 이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 열기 때문에 열기하고 흙 기운에 그래서 해수가 말라버리다 보니까 사막 같은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식상이 없고 그 다음에 조우가 무너져서 이런 사주들이 단명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도 단명사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는 식상이 있어요. 나무로 태어난 사람은 불이 식상이죠. 식상이 아주 건재하고 있는데 흐름도 좋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흐름도 괜찮은데 이 사주도 결국은 단명사주예요. 왜 단명사주냐?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지만은 이 물이 임목하고 이게
잇목이 빨아먹는 것도 빨아먹기도 바쁜데 이 불들이 너무 강해요. 왜 강하냐? 큰 불이죠. 산불같이 큰 불인데 이 나무들의 생존들을 받고 있는 불들이 너무나도 크게 열을 발산하다 보니까 이 물이 쪼그라들고, 이 조그마한 물 갖고도 쪼그라든 물 가지고 흙에다 물 주랴 나무에다 물 주랴 난리 났어요. 이거 고갈됐어요. 더군다나 좌우충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됐어요. 불바다 사주가 됐다.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더니요. 불바다가 되다 보니까 쇠는 녹고 물은 고갈되고, 요거에 대한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지죠. 한눈에 봐도. 그래서 이 조우가 무너져 가지고 이 사주도 단명사주다는 얘기죠. 통관도 잘 되고 있는데도 조우가 무너지면 이렇게 단명할 수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 진짜로 쇠가 녹아서 폐가 녹아가지고 단명,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는 단명 판정을 받은 사주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만 꼭 볼 게 아니라 식상의 질, 그리고 이렇게 조우를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사주를 보자고요.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신령을 했죠. 사주에 보니까는 물기운이 상당히 많이 나요. 금생주를 받은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다 보니까 작은 화초한테 물을 너무 많이 공급되고, 이 경신이라는 냉기가 옆에서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불이라도 햇빛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정화 햇빛이 이 축토한테 힘을 뺏기고 이 물이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꺼트리다 보니까 햇빛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조우가 무너졌어요. 옆에 냉기, 그러니 이러한 살기운이 강한 사주들도 이렇게 식신이 식상이 이렇게 있지만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 식상이 질이 안 좋고 또 살기운, 그 다음에 조우가 무너지다 보니까 단명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식상은 그 수명을 식상으로만 꼭 보지 말고 조우, 통관이 맡겨도 식상이 없으면 여하튼 통관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강한 사주는 반드시 식상으로 서리를 해줘야 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주는 식상이 좀 없더라도 내가 배고픈 사주니까 소화할 일이 없지만, 특히 강한 사주가 식상이 없으면 수명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수명은 꼭 식상이 아니라 조우, 통관을 봐야 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댓글 소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올려주신 댓글 소통이 되셨나요? 도움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